부모의 침묵이 자식을 살립니다. 요즘 들어 자식들과의 연락이 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댄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내 고민도 털어놓고 건강 걱정도 하고 형제들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불만도 표현했다. 그때는 가족끼리 무슨 말 못하겠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자식들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다. 동네에서 만나는 다른 부모들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우리 애가 요즘 연락을 잘 안 해 명절에도 빨리 가려고 한다 하면서 섭섭해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란 예로부터 끝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런 서운함이 드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즘 자식들은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부모까지 짐을 지우면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부모 말씀을 무조건 듣고 살았다. 부모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자식이 들어야 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식들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자신만의 고민이 있다. 거기에 부모의 고민까지 더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여린 것 같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의 무거운 이야기까지 더하면 더욱 힘들어할 것이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보면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나온다.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대화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진정한 소통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웃집을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자주 털어놓으신다. 할아버지가 너무 심심해 친구들도 다 돌아가시고 하시면서 말이다. 그런 말을 들은 손자는 어떤 기분일까? 아직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외로움까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 않은가? 또 다른 할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자꾸 남편 흉을 보신다. 내 시아버지가 성격이 고약해서 젊을 때부터 그랬어 하시면서 말이다. 그런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남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함부로 맞장구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고 언제부턴가 나도 자식들과 만날 때 조심스러워졌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이제는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내 고민을 털어놓아도 될까? 다른 가족들 이야기를 해도 될까?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현해도 될까 하면서 망설이게 된다. 가끔 자식들이 안부를 물으면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한다. 사실은 이런저런 걱정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다. 때로는 거짓말 같기도 하지만 이것도 자식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아는 자는 말을 아끼고 말을 모르는 자는 말을 흘린다고 하셨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말을 아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적절히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낸다. 무엇이든 다 이야기하고 비밀이 없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당한 경계가 필요하다. 너무 모든 것을 공유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다.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다. 그때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부모의 지혜였던 것 같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부모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끝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모가 침묵해야 할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자식에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롭고 불안할 때가 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생긴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자식에게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 자식들은 부모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오히려 죄책감만 느끼게 된다. 내가 더 자주 찾아뵈야 하는 건가? 내가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건가 하면서 말이다. 부모의 외로움은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다. 자식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로움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자세다. 둘째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만을 자식 앞에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다툴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자식 앞에서 털어놓으면 안 된다. 내 아버지는 성격이 이래서 내 어머니가 고집이 세서 하는 식으로 말하면 자식이 곤란해진다. 자식에게는 아버지도 부모이고 어머니도 부모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식을 끌어들이면 문제만 더 복잡해진다. 부부 갈등이 있어도 자식 앞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정의 안정감을 주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게 해준다. 또한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다. 고인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을 자식에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랬어. 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어 하는 식으로 말하면 자식이 혼란스러워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만 남겨두는 것이 지혜다. 셋째는 자식의 독립을 방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이 결혼해서 따로 살게 되면 부모는 외로워진다. 그래서 자꾸 자식을 붙들고 싶어 한다. 자주 와라, 주말마다 와라, 명절에는 꼭 와야 한다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지나치면 자식이 부담을 느낀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생활이 있다. 부모만 생각할 수는 없다.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바쁘면 못 와도 괜찮다. 너희들 일정에 맞춰라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자식에게 표현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내 아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내 남편이 우리 가족에 관심이 없다 하는 식으로 말하면
자식이 가장 곤란해한다.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부모가 이런 말을 하면 그 균형이 깨진다. 넷째는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부모는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부모 세대의 경험이 지금 세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자식이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식도 성인이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요즘은 직업도 다양하고 삶의 방식도 여러 가지다. 우리 때처럼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부모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한 거라면 응원한다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자꾸 표현하면 자식이 부담을 느낀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식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식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성공의 기준도 부모와 자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손자 교육에 대해서도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게 산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하는 말들이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각 가정마다 교육 방침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지혜다. 이 5가지를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마음을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 자식이 부담 없이 부모를 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자식을 붙들고 있으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억지로 끌어당기면 오히려 멀어진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기다려주고 묵묵히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 침묵이 자식을 살린다. 모든 부모가 지혜로운 침묵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 참음이 자녀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처럼 우리의 사랑도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침묵으로 가족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